오래 묵은 장마처럼 깊은 맛이 살아있는 방송 성공예감 예스 아이 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네, 2부 순서는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가 있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죠. 뭐 장마도 아까 말씀드렸더니 그렇고 네. 뭐 불똥품 뭐 그리고 뭐 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깜짝 놀라겠어요. 왜요? 누가 보면 로맨티스트인 줄 알고요. 21세기에 살아있는 로맨틱가이 용필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어머나, 오늘 제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시청자분들이 다들 버터구이 오징어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늦게 하세요, 지금. 은근 재밌네요. 오늘 이 버전으로 좀 밀어볼까요? 자, 오늘 용필김이 소개해드리는 와글와글 대박집. 여러분을 묵은 김치찜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제발 멈춰주시면 안 되나. 오늘 이 늦기 버전으로 계속 2부 진행하실 건가요? 자, 이 분위기 이어서요. 소상공인 레이더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이 연결돼 있죠. 부산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외, 저기 밖에서 지금. 강준태입니다. 네, 상담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뭐 밖에 나와 계신가 봐요. 아닙니다. 뒤에 다리가 보이는데요. 예, 여기는 부산의 랜드마크인 강한대교입니다. 네. 사진을 걸어 놓으신 거군요. 광안대교를 사진으로 놓으신 거군요.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예. 첫 번째 소식은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영업의 희망을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부산 지역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요. 창업, 금융을 포함한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월 8건씩 총 100건으로 부산 지역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경영활동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소식은 부산시가 네. 부산형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신청을 받은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됐는데요. 심사를 거쳐 4월 중 20개 기업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1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로 최소 1인 이상의 6억 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선정기업은 연간 3천만 원 한도의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가 자격이 주어지고 기업당 연간 300만 원 이내로 경영 컨설팅 비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진흥원 부산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산 고맙습니다. 지역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량사항, 예. 애로사항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부산, 저도 뭐 부산 출신입니다만은 이 부산 지역 말투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와글와글 대박집으로 가볼 순서가 됐는데요. 새 곡보다 오래될수록 좋은 것 음식도 그런 음식들이 있죠. 오늘은 묵은 김치로 웰빙, 이 참사리 문화를 이끌고 있는 음식점을 찾아가 봅니다. 네, 용필 씨의 느끼함을 단번에 날려드릴 시원한 김치의 맛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한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김치. 그중에서도 2년 이상 발효 숙성시킨 묵은지는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흔히 이스트라블리는 뜸팡이균을 이용해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를 발효시켜 만든 묵은지 김치찜으로 월 매출 8천만 원을 달성하고 있는 대박집이 있어서니 3년 먹은 김치의 깊은 맛으로 승부하는 오늘의 대박집 묵은 김치찜 전문점을 찾아가 보자. 양은 일단 푸짐해 보이고요. 네.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묵은 김치찜 전문점.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그야말로 문전성시. 계엄령탕은 뭡니까?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니 3년 묵은 김치로 만든 김치찜에 푹 빠진 3년 묵은 김치요. 제대로 된 묵은지 참맛을 맛볼 수 있는 이곳 논현동 묵은 김치찜 전문점의 대박 비결이 궁금하다. 3년 동안 묵히기도 힘들 텐데요. 그쵸? 대박 비결 첫 번째, 뜸팡이균이 살아있는 김치 사용. 뜸팡이균 좀 생소한데요. 강남에서 묵은 김치찜 전문점을 10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사장님. 현재 논현동으로 털을 옮긴 지는 3년이 다 돼간다고.
그리고 2011 소기업 소상공인 대회에서 창업 성공 사례 발표자로 나서기도 했다는데 오, 그러셨군요. 흔한 김치찜으로 창업에 성공한 오늘의 대박집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발효시킨 김치에서 얻은 뜸팡이 균으로 묵은지의 깊은 맛을 더한 것. 아, 저 라면 사리 아, 네. 맛있겠다. 우리나라 가정에는 다 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뜸팡이 균에 즈음하는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뜸팡이 균을 응용한 김치, 묵은 김치 찜을 개발했는데 그게 먹어보고 좋으니까 많은 성원을 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김치는 제일 맛있게 해서 먹는 방법이 처음에 절 구워서 당 구워가지고 구균이 나오고 그다음에 감균이 나오고 구균, 감균. 그다음에 산균이 나오고 저런 과정이 있었군요. 뜸팡이균이 나오고 아, 그다음에 곰팡이가 뜸팡이균이군요. 썩음으로 가는데 사금 단계가 뜸팡이균인데 그 단계가 가장 인체에 유익한 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음식으로 이어져 온 거죠. 아우, 대표님 한 가지 배웠습니다. 월 매출 그런 걸 알게 8천만 원을 기록한 대박집의 메인 메뉴는 바로 이스트라 불리는 뜸팡이 균으로 발효시킨 김치로 만든 월 매출 8천만 김치찜. 원이면 엄청나죠. 이곳 대박집에서는 충북 1년이면 진천에 위치한 10억 아니에요, 저장고에서 10억. 2년 이상 숙성시킨 김치만을 사용한다는데 잘 발효된 김치에서 나오는 뜸팡이균이 살아있는 이 김치만으로 여태 묵은지 음식 전문점과는 차별화되었다고. 다양해요.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옛맛이 그리워서 오고 젊으신 분들은 이 혀끝에서 그 미네라는 그 맛을 느껴지는 센서를 그 뜸팡이균이 툭 치면 그 신맛에 의해서 소화 효소인 타르가 쭉 쏟아주니까 말씀을 상당히 맛있게 하시네요. 그렇고 스트레스 받는데 저희 그 뜸팡이 그 김치찌개만 딱 먹으면 개운하고 국물이 나오고 돌아서면 소화가 잘 되니까 이야. 숙녀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진짜 입맛 없을 때 가면 별미일 것 개운하고 같습니다. 깔끔한 맛으로 까다로운 여성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묵은지 김치찜. 뜸팡이 균으로 잘 발효시킨 김치로 만든 메뉴는 손님들에게도 가장 사랑받고 있는데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김치찌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인기 메뉴. 양은 그릇 한가득 담겨있던 김치찌개는 어느새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동이 나고 마는데 이렇다 손님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을 만큼 숨겨진 맛의 비밀이 있다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었는데 다 드셨네요. 음식은 불의 근본인데 예. 장작을 썼을 때가 가장 좋은데 뭐 도심에서 장작을 못 쓰고 네. 그 부탄가스가 온도가 약 한 380도 정도 올라오는데 기타 스테인레스나 도자기 그릇이나 돌그릇을 이용하면 음식이 오는 온도가 차단이 돼가지고 한 120도, 130도밖에 안 와요. 그래서 오호. 본맛이 나질 않는데 저희는 처음서부터 조리할 때 양은 그릇을 쓰니까 360도 온도가 바로 뚫고 음식과 그 찌개의 모든 것을 불을 하니까 맛이 보통 집과 엄청나게 좋은 이유고 두 번째로는 상당히 과학적이세요. 가정에서는 네. 불이 약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고열로 해주니까 맛있는 비결이 저희 뜸팡이 김치찌개 비결이라고 규정질 수 있죠. 380도까지 오르는 고온으로 단시간 내에 조리하는 것이 또 다른 맛의 비결인 오늘의 대박집. 대박 비결 두 번째, 묵은 김치로 만드는 메뉴의 다양화. 찌개만 있는 것이 아닌 모양이에요. 대박집의 사장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정성을 들여 만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수란. 싱싱한 달걀을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스레 하나알 뜨거운 물에 풀어 계란 흰자만 살짝 익혀내는데 이렇게 저것도 정성스레 정성이네요. 만들어낸 수란은 본 메뉴가 준비되기 전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정말 마음 안 쓰면 못 내놓는 깔끔한 맛을 내는 음식이거든요. 수란은 손님들의 식욕을 돋궈주는 1등 공신이라고. 대박집의 대표 메뉴인 묵은 김치찜 이외에도 묵은지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여기는 유독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 욕심 같은 매일 오라고 그러는데 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일별로 3개 내지 4개 메뉴를 두고 취향에 맞게
음식마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점심시간만큼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먹는데 거기다가 먹으면 약이 되는 약간 한약성 음식, 약선 요리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죠. 대박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묵은 김치찜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메뉴 바로 묵은지 꽁치찜. 추운 날씨에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 요리가 생각나는 이들을 위한 메뉴인데 꽁치에서 나온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김치에 가득 배어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좋다고. 또한 묵은지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신맛으로 꽁치 특유의 느끼함을 없애 보다 담백하게 즐길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는데 묵은지하고 꽁치가 참 전파기로 잘 화려시킨 어울리죠. 묵은지와 네. 함께 통통한 꽁치를 한 입 넣으면 그 맛은 전혀 비린내가 없고요. 담백하고 그냥 아무튼 깊은 맛이 좋아요. 느낌이. 다른 그 꽁치 골목 많이 먹어봤는데 거기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개운한 맛이고요. 꽁치 전골에 이어 소개할 인기 메뉴는 바로 왕계란말이. 왕계란말이 하나에 왕란이 사과같이 8개나 들어가는 두께 사이즈다. 계란이 눌어붙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한 겹 한 겹 말아내면 고슬고슬하게 익은 왕계란말이 완성. 뭐 한 끼 식사해도 되겠는데요. 드시던 도시락 반찬을 생각나게 하는 맛으로 언제나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인 메뉴라고. 저 집에 가봤어요, 사실요. 아, 그래요? 네. 꽁치 가만히 김치찌개로 있었어요. 유명한 다양한 집이죠. 메뉴와 더불어 착한 가격이 매력적인 이곳. 물가 상승에 따라 몇 번의 가격 인상이 침이 있었지만 계속 고이겠는데요, 저희 저렴하게 그렇죠. 함께 식사를 즐길 수 가도 있는 가도 곳으로 또 하고 싶은 소문이 집이라. 자자한데 또. 경기 한파에 힘들어하는 서민을 위해 넉넉한 인심을 베푸는 오늘의 대박집. 식자재가 올랐다, 물가가 올랐다고 덮어 올려놓으면은 내가 손님으로 다른 집 갔을 때 500원만 올려도 먹으면서 계산하면서 야, 예민해집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예. 라고 전제가 되는데 이 포인트, 이 시점에서는 이 포인트. 과거 금액을 유지해줘야 옛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느냐. 그래서 네. 조금 남지만 많이 팔면 네 거로 돈은 그대로 더 이상으로 남아요. 그래서 그게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해서 가격은 어렵지만 좀 원가 조정도 하고 아, 고맙습니다. 필요한 예. 비용 줄이고 해서 그것을 손님에게 득으로 돌리는 게 가격을 올리지 않는 제 방침입니다. 철학이고. 몸에 좋은 뜸팡이 균으로 발효시킨 묵은 김치로 건강은 물론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으로 따뜻함까지 챙길 수 있는 오늘의 대박집 묵은 김치찜 전문점. 창업 10년차로 예비 창업인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사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 어려우신 분에게 자꾸 희망해주는 하나의 멘토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대가 없이 막 놀아주고 싶은 마음이 제 희망이고 꿈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셨는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다 느껴집니다. 네, 내공이 느껴집니다. 예. 지금 뭐 일단은 찌개 보고 있으니까요. 네. 입에 침이 가득 고이면서 속이 또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아, 오늘 예. 제가 해야 될 말이에요. 오늘 왜요? 계속 식용유에서 빠졌다 나온 얘기만 계속 하시면서 또 왜 이러세요? 식용유 영필 씨. 무시하지 마세요. 집에서 김치찌개 끓일 때요. 식용유 두르고 설탕 살짝 넣고 김치 살짝 볶아가지고 찌개 끓여주면 쓴맛도 없어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셔도 되고요. 재빨리 이 느끼함을 탈출하기 위해서 원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이 집이 3년 동안 숙성한 묵은 김치를 사용해서 이제 김치찌개를 만든다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에게 이 3년 숙성했다라는 거를 좀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김민달 사장님은 네. 식당 사장님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그러니까요. 정말요? 굉장히 그래서 과거에 과학적으로 김치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뭐 침대는 뭐 과학이다 이런 말인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이 과학입니다. 이제는 공부하지 않는 이 외식업체 사장님은 네.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과학적으로 외식업을 해야 될 시대가 되었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3년이라는 숙성 기간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이게 도마 위에 올라옵니다. 그렇죠. 과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거죠. 이게 맞아? 말뿐인 거 아니야? 뭐 고객 그리고 입장에서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과거에 예. 그렇게 거짓을 아. 그 숙성했다라고 해서 그걸 썩은 김치를 내놓은 사례도 있었어요. 아.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게 뭐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 좋은 음식을 제대로 고객에게 알리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김치를 처음에 재배를 해서 그것을 손질을 하고 김장을 담고 그것이 다시 숙성고로 들어가서 예. 나중에 3년이 지난 뒤에 나오는 그 과정에 대한 모든 탄생 단계를 예. 그것을 이제 자료화시켜서 네. 비디오든 또는 사진이든 이런 걸 통해서 그 매장에 그 디스플레이로 네. 한 면을 가득 메워주는 아니면 이런 방식의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당연하죠. 돌아가게. 예, 그것이 네. 뭐 있었던 그대로를 그냥 공개해주면 되니까 그게 굉장히 그 소비자의 고객의 어떤 신뢰를 쪼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접 먹어본 예. 결과 예. 정말 푹 사갔어요. 그래요? 네. 보니까 사장님께서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고 계신데 예. 이 직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직원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외식업은 이제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사실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건 외식업은 곧 좋은 인재를 얼마나 누가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됐기 때문인데, 저는 이제 직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부 고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 집에 와서 팔아주는 고객만 고객이 아니고, 내하고 함께 하는 직원도 예. 고객같이 경영자가 대할 수 있어야지 그들이 사장님 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원을 곧 나의 파트너다, 또 나의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 애정 어린 그런 어떤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직원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 직원들을 그냥 그렇게 말로만 이렇게 다독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외식업은 곧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예. 함께 가동할 때 직원 관리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이 메뉴 자체가 또 참사리 웰빙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네. 우리나라도 전통 음식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전망도 아주 밝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하면서 느낀 것이 꼭 예. 새 것, 그리고 뭔가 신선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 예. 보세요. 예, 왜요? 이 성숙한 아름다움, 그 성숙이라는 느껴지시나요? 말을 이렇게 아무데나 쓰시면 안 됩니다. 진실을 진행하시죠. 받아들일 용기를 가졌어요. 자, 용기 있게 소영 씨의 말을 무시하고요.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와글와글 대박집 묵은 김치찜 전문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신규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와글와글 대박집 함께 했고요. 예. 지금부터는 자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고민타파 하겠습니다. 해요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민타파의 요소 티끌모아 태산이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통장을 채워드리는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상수 자산관리사 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말이죠. 소득공제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소득공제 상품 중에서도 노란우산 공제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우산 공제 제도 대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노란우산 공제제도라고 예. 하는 것은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노령으로 인해서 퇴임을 할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요. 예.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폐업을 하거나 노령이 되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을 때 공제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소상공인들에게는 뭐 아주 반가운 그런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노란우산 공제제도의 소득 공제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되나요? 네, 매년 납입한 부금의 예. 300만 원까지를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300만 원까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이라면 매월 25만 원씩 내면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 그 납입보금은 최대 또 월 7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25만 원뿐이 아니고 70만 원까지 불입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뭐 연금저축처럼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매월 25만 원씩 넣으면 좋다. 그리고 네.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얼마만큼 혜택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매월 25만 원씩 납부를 하면 1년에 300만 원이 되고요. 예. 3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네. 자신의 과세 표준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매년 19만 8천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8,8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은요. 예. 300만 원을 300만 원을 공제받으면서 예. 매년 115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고요. 100만 원 넘게 돌려받는 거네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소기업 자영업자나 예. 아니면은 이제 소기업의 법인 대표자는요.
연금저축을 400만 원까지 가입하고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300만 원을 가입한다면 총 700만 원 공제를 받기 때문에요. 예. 1년에 최저 46만 2천 원에서 269만 5천 원까지 환급받으니까 자영업자나 법인 대표자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소상공인들 대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인데요. 네. 보통 이제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하의 예. 그러한 그 소상공인이거나 아니면 소기업의 법인 대표는 가능한데요.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불가능하고요. 네. 특히 또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대표자도 가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입을 할 경우에 매월 아까 뭐 70만 원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네. 뭐 원하는 만큼 다 불입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건가요? 매월 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만 원 단위로 불입할 수가 있고요. 최하 5만 원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매월 납부도 가능하지만 예. 분기 단위 납부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퇴임이나 노령을 대비하는 것 외에도 이 노란 우산 공제 제도가 주는 혜택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노란 우산 공제금에 대해서는요. 네. 채권자가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아. 따라서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돼서 좀 어려운 상황을 처할 수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자기 공제금은 누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상공인이 가입하고 나서 2년 이내에 혹시 상해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요. 자기 월 급부금의 150배까지 상해 보상을 해주니까 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압류로부터 안전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연금저축 같이 가입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연금저축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은 압류.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노란우산공제는 압류가 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요. 노란우산공제 제도 이 가입 시에 또 유의할 점이 혹시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해약을 했을 때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데요. 예. 5년 내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2.2%를 물게 되고요. 네. 특히 일반 해약, 자의적으로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보통 6년 이내에 해약하게 되면은 원금의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장기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소 몇 년 이상을 좀 넣어두는 것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6년 이상을 넣으면 원금의 손실은 없겠지만요. 예. 사업이 영위되는 그 기간 동안 만기라는 게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세 가입해도 예. 80세까지 막 그 자기가 사업을 한다면 네. 80세까지 넣을 수도 있는 아, 것입니다. 만기가 없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네. 가입할 경우에는 공제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 업체를 폐업을 하거나 혹시 또 그분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그 납입을 10년 이상 했는데 나이가 60세 이상이 됐더라. 네. 그랬을 때 자기가 신청을 해서 노령 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하. 그럼 저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네. 이 노란우산 공제 제도가 만들어진 의미하고요. 네네. 다음에 확실하게 좀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지 그 네네. 부분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거나 퇴임을 하는 경우에 예.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성격이 있고요. 예. 특히 또 부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압류를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예. 압류를 당하지 않고 예. 사업에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면서 예. 또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이 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시켜줌으로써 소상공인을 좀 보호한다는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가입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이나 조회 보면 어디든지 뭐 확인은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요새는 이제 가입하는 경로가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은 이제 예. 그 인터넷으로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앙회라든가 하나은행 등 일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그 공제 상담사라고 해서요. 상담을 받으면 방문해서 처리해주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득 공제 상품 중에서 노란 우산 공제 제도에 살펴봤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상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민탑 해요소 이 시간 통해서요. 좀 네.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성공예감 네사이캔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됐는데요. 예전에 그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옛 것을 알아서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된다 이런 뜻인데 새로운 트렌드를 사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옛 것을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래된 것의 소중함을 알 때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예. 이 받아들이는 눈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옛 것을 아는 지혜로 또 네. 내일을 보는 눈을 자르시길 바라면서 오늘 성공예감 예사이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